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일단 먼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위안화 환율 관련한 코멘트를 먼저 좀 리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위안화 환율이 더 올라가는, 달러 대비 더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저는 추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일 거로 보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틀렸는지, 그리고 또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지금의 위안화 환율이 전혀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중국 정부의 개입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정부가 지금의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에 대해서 본인들이 충분히 개입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개입을 하겠다라는 코멘트까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를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달러가 조금 더 세져서 위안화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인 모습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에 중국 정부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시그널만 보여줘도 반응을 했던 시장의 움직임이 이번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벌어지고 있는가? 즉 중국 정부의 실질적인 액션과 정책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이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가장 큰 그러니까 괴리를 벌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도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동산은 첫 영상에서 인사를 드렸던 이래로 계속해서 뭐가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강조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단 제가 바라보는 중국의 큰 그림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부동산 경기가 망가져서 중국이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비관론적인 아이디어는 저의 가정에는 깔려있지 않고요. 분명히 지난해 연말부터 중국 정부가 정책을 바꿔가면서 실질적인 숫자나 아니면 센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번에도 부동산을 가지고 정책과 실물 경제 간의 그런 기대 괴리가 커지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3월까지 폭발적으로 반등했던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4, 5월 그 열기가 좀 식기 시작했고요. 이제 6월에 진입해 가는 상황, 그러니까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중국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좀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괴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조금 과거랑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작년 말에 말씀드렸던 2023년 중국 연간 전망에서도 언급을 했던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중국 정부가 올해 부양책을 세게 쓰지 않을 것이다. 재정적으로는 특히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더라도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든가 통화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역시도 사실은 당장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부터 제로 코로나를 풀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회복되는 사이클 자체가 중국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장이 주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이유가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생적인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사이클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가격 사이클은요. 2, 3년 주기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 1년 반 동안 빠르게 급락하게 되면 나머지 1에서 1년 반 동안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왔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좀 다르죠. 2019년 이후부터 거의 3, 4년 동안 추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부터 방향성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 3, 4년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부동산 가격, 부동산 심리,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즉, 과거와 다르게 이 반등하는, 회복하는 속도, 기울기 자체가 완만해질 거다라는 건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중국 정부는 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경제 상황이라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과정 중에 특별하게 본인들이 할 게 없겠다. 개입을 하지 않아도 이 추세가 꺾이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는 특히나 이제 중국 부동산 가지고 리스크 시그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중국 정부는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부의 스탠스가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4월과 5월달 데이터는 아직까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중국 현지 뉴스에서 보면 4월과 5월의 부동산 거래가 여전히 그 1, 2, 3월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거를 충분히 회복하지 못했다. 5월은 4월 대비 개선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만큼의 회복세는 아니었다라는 뉴스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 코멘트가 없다라는 건 중국 정부가 감내할 정도의 그 회복 둔화라는 거죠. 이 회복세를 꺾을 만한 정말 위험성은 아직까지 본인들이 감지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지금 중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6월을 넘어서 하반기까지도 중국 부동산은 회복이 아닌 다시 암흑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겠죠. 그걸 반증하는 것들이 중국 정부가 지금 5월 기준으로 9개월 연속 본인들의 기준금리격으로 해석되는 LPR 금리를 동결한 상황입니다. 물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의견과 중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회복이 지속이 될 거다. 기울기만 완만해졌을 뿐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 의견 자체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9개월 연속의 금리 동결이 그렇게 저는 이상하다라고 보진 않았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부동산 시장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뭔가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약한 회복세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한다는 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중국 정부가 이만큼 경기 부양을 할 생각, 이만큼 부동산을 자극시킬 생각은 없구나라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영상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정부가 바라보는 눈높이와 시장이 바라보는 눈높이 간의 괴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괴리가 벌어졌다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거고 실망은 비관으로 바뀔 겁니다. 낙관적인 전망이 비관으로 떨어지는 이 구간 동안 저는 위안화 환율이 폭발적으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국 정부와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가 많이 사라진 것이죠. 이제는 기대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요. 오히려 비관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괴리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이 괴리가 좁혀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중국 관영 언론에서 슬슬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빌려서 중국의 부동산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인 증권일보에서는요. 최근 이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생각보다 회복 탄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전문가들이 새로운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고 그 의견들을 좀 취합을 해서 어떤 결론을 얘기를 했냐면 6월 중에는 중국에서 새로운 부동산 지원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중에서도 일부 정책 도구들은 과거에 썼던 것보다 실제 범위라든가 강도 면에서 강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건 뉴스 보도고요. 전문가의 의견을 따랐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과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최근에 없었던 관영 언론의 부동산 지원책 관련 코멘트들이 다시 재개되고 있다는 건 중국 내부적으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필요성까지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6월 달에 이번 달에 발표될 5월의 중국 경제 지표가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제가 중국 경제 지표 관련 코멘트로 영상에서 찾아뵀을 때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더뎠었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기대치보다는 더 안 좋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4월에는 쇼크였는데요. 저희가 2분기 경제를 본다라고 했을 때 4월, 5월, 6월 3개월 있습니다. 4월에 이미 쇼크였고요. 그 말은 나머지
2개월 동안 뭔가 눈에 띄는 서프라이즈를 내지 않는 한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사실 서프라이즈보다는 그냥 쏘쏘하거나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정부가 하반기에 정책 지원을 좀 강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제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영상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간으로 생각했던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시기는 9월 전후, 즉 3분기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나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었는데요. 저도 이제 7월달 2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되고 나면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9월달, 그러니까 3분기 정도의 정책을 쓰더라도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쓰기 좋은 카드는 지준율 인하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 의견도 한층 강화해서 저는 지금까지 9개월 동안 동결됐던 중국의 LPR 금리 역시도 7월 달에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실업률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금 기업 대출에 대한 더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 중국 기업들 역시도 현금 유동성이 돌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중국 2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글로벌 기관들의 컨센서스는 여전히 7%를 넘는 수준입니다. 1분기 때 이미 4.5%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2분기 때 7% 이상만 기록을 해준다면 사실 하반기에 중국 정부가 드라마틱하게 정책을 쓰지 않아도 유의미한 5% 이상, 그러니까 연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에 이미 쇼크가 난 상황에서 5월 달에 특별한 숫자 변화, 그러니까 5월 달에 특별하게 서프라이즈를 내주지 않으면 2분기 경제 성장률 자체에 대한 기대가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조금 더 정책을 써야 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되고 나면 중국 정부의 개입 여부와 그다음에 개입 강도가 훨씬 더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직까지 공식 데이터가 없는 5월의 부동산 가격 데이터, 5월의 부동산 시장 회복 강도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5월 달에 크게 무리가 없다면 6월 달 데이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실은 2월 달까지 강한 반등을 보이고 나서 거의 3, 4개월 동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다른 기관 매니저나 아니면 다른 분들을 만나뵐 때도 부정적인 의견, 그러니까 이제 비관론이 훨씬 더 강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중국은 비관론이 더 압도적일 때 주로 중국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거나 시장에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오곤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의 추측이나 기대를 반영한 정책 출시 전망이긴 하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관영 언론에서 슬슬 코멘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보면 과거의 패턴상 중국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 출시 시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된 상품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은 홍콩 지수라든가 추가 하락을 멈추고 조금 더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아무래도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여가고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영상에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그 전까지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 의지라든가 아니면 경제활동 회복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의지를 좀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추후 자세한 내용이 발표가 되게 되면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